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로 쉽고 간편하게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자동 업데이트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 유효성 검사 필터 탭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펼쳐 보시면은 여기 목록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와 있게 되고요. 메인 첨가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목록에 해당하는 아래 필드 값들이 이렇게 팝업이 되는 논리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이 논리를 함수를 사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여러가지 표가 따로따로 여러 개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표 만들기를 해주신 다음에 목록 값을 표 이름 정의해서 그 목록 값과 똑같은 표 이름으로 다 바꿔줘야 됐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번거로웠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표 안에서 이렇게 세로로 해당되는 컬럼에 해당되는 목록들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 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offset 함수의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열 십자가 형태로 색깔을 제가 칠해놨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는 1, 2, 3, 4, 오른쪽으로도 1, 2, 3, 4, 위로는 마이너스 1, 2, 3, 4, 5,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적어놨습니다. offset 함수는 시작점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는데 이 구간을 셀 하나만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범위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 하나만 지정을 해서 시작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는 하고요. offset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괄호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레퍼런스 구간이 팝업이 됐어요. 이 레퍼런스라는 건 시작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범위로 시작점을 잡아도 상관없고요. 특정 셀 하나를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 십자의 가운데에 있는 숫자 0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라는 인수 구간으로 넘어갔죠. 지금 숫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몇 칸 이동을 할지 로우스 번호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임의로 숫자 2를 적어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인덱스와 매치 함수는 범위를 지정한 구간이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구간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가장 첫 번째 열 구간 또는 행 구간으로 해서 카운팅을 이렇게 나가게 되죠. 열로는 이렇게 또 카운팅을 해 나갈 겁니다. offset 함수에서는 로우스와 컬럼수 구간을 항상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 번호 값을 제가 2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한 칸, 두 칸 내려온 이 지점에 있는 숫자 2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숫자 2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숫자는 숫자 2가 됩니다. 콤마를 찍고 컬럼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숫자 2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지금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컬럼수에 임의의 숫자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0, 1, 2, 3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숫자 5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숫자 3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인수와 다섯 번째 인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인수 하이트 이 부분은 높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범위를 지정할 거고요. 윗뜨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범위 구간을 지정을 할 겁니다. offset 함수는 동적 배열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배열 구간을 범위로 높이로 또는 width, 가로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인수는 생략이 가능한 인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 인수 값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괄호를 닫고 결과값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행으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한 칸, 두 칸 움직였고요. 그리고 열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움직인 상황이었어요. 여기 있는 값은 숫자 5가 되겠죠. 숫자 5가 출력이 되면 맞게 출력이 된 거겠죠. 엔터를 쳤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숫자 5 값이 입력이 됐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하이트 부분과 윗드 부분에 대한 값을 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이트 구간으로 넘어왔어요. 지금은 여기 있는 숫자 5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기에 색깔을 일단 좀 칠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지금 숫자 5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 네 번째 인수 값을 넣기 위해서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이트 구간 인수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로우스와 컬럼 시작점을 0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5를 지정을 하고 있죠. 이 구간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저는 숫자 여기서도 2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5와 6을 지정하게 될 겁니다. 로우스 숫자 1, 2 이 구간을 이렇게 두 개 구간을 지정하게 될 거고요. 2를 입력을 할게요. 범위로 값을 출력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5와 6이 출력이 되는 구조가 될 거고요. 여기서 콤마를 한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구간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이제는 오른쪽으로
width 구간 오른쪽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얼만큼 확장해 나갈 거냐면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5와 6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width 부분에 숫자 2를 넣어서 시작하는 열을 1로 치고요. 제가 숫자 2를 넣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1, 2 두 개의 열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5, 6, 6, 7 동적 배열 함수로 출력하는 배열 값은 5, 6, 6, 7이 출력이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값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5, 6, 6, 7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셋 함수의 논리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로우스 아래로 이동할 때는 시작 구간을 카운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올 때부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행으로 이동하고 나서 열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시작하는 이 지점을 카운팅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숫자 1, 숫자 2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하이트와 위드를 지정해 주실 때는 시작하는 범위 구간을 포함을 합니다. 높이를 지정할 때 시작하는 열번호 구간을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width 부분도 시작하는 열번호를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로우스 컬럼스와 뒤에 있는 하이트와 width는 출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치 함수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강의가 몇 개가 있거든요. 상단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count A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count A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열겠습니다. count A 함수는 내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숫자든 문자든 기호든 개수가 셀 안에 있다 없다를 출력해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 길이, 숫자 상관 안 하고 셀 안에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만 카운팅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를 출력해 주는 함수가 count A 함수입니다. 제가 범위를 색칠이 칠해진 구간을 쭉 드래그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 11개의 열에 있는 정보가 선택이 되었죠. 갈로를 닫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숫자 11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간을 가장 상단에 있는 1번 행부터 해서 제가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범위 안에 들어온 행 개수는 총 17개 행이 들어와 있거든요. T1부터 T17번 셀까지 참조하고 있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빈칸은 제외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값만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count A 함수입니다. 우리는 다중 데이터 요성 검사를 걸 때 count A 함수로 요성 검사 안에 빈칸 없이 빽빽하게 정보를 채워주는 용도로 count A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옵셋 함수와 매치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표는 우리가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어떤 값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목표 판매량이 팝업이 되는 그런 논리 구조가 있는 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 판매량까지 숫자값까지 팝업을 시키는 논리를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함수로 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간에 기준이 되는 유효성 검사 값을 불러와서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고 제한 대상 목록으로 원본 부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주시고 이 목록 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 표는 목표 판매량을 구하는 논리식이 있는 표이기 때문에 범위는 날짜부터 지역까지만 지정해 주시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는 날짜부터 지역까지 이렇게 4개의 필드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 값은 다 목록에 해당하죠. 특정 목록이 정해지게 되면 메인 첨가 목록 안에 들어있는 여기 값들이 두 번째 여기에 자동으로 팝업이 될 수 있도록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안에 들어있는 필드 값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논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아까 배운 옵셋 함수와 매치 함수, count A 함수를 중첩을 해서 논리를 한번 짜볼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에 목록 그리고 원본 이 구간에 중첩을 한 함수식을 여기에 넣어서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본 구간 안에 참조로 들어갈 중첩 함수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는 해주시고요. 옵셋 함수 먼저 적어주도록 할게요. 시작점, 레퍼런스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날짜라는 목록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을 우리가 날짜로 지정을 했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이 0입니다. 두 번째 로우스라는 값은 아래로 한 칸 이동한
이 목록 다음에 시작되는 어떤 필드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을 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날짜라는 주소 값의 시작점보다 한 칸 아래로 이동한 지금 1월 2일이라는 이 값을 지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콤마를 찍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작점 로우를 결정했고 이제 콜럼을 통해서 날짜인지 첨가 목록인지 5일장 아파트명인지 지역인지를 결정하면 될 겁니다. 괄호를 열도록 할게요. 이 논리 구조는 이 목록 값을 찍어줘서 기준값으로 정해 놓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요. 매치 함수가 기준값으로 찾을 범위는 날짜부터 지역이 들어있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거고요. 갈로 닫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논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치 함수 논리는 어떤 기준값이 정해지고 열 번호를 카운팅을 하거나 행 번호를 카운팅을 할 때 이 범위 구간에 시작되는 지점을 가장 왼쪽 위부터 열 구간을 첫 번째 1, 2, 3, 4 이런 식으로 매치나 인덱스 함수에 숫자를 카운팅을 하는 논리죠. 가장 선두에 사용했던 함수는 옵셋 함수입니다. 옵셋 함수는 시작점이 지금 1월 2일로 지금 정수 1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시작점이 로우스 1번으로 정해졌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치 함수가 메인 첨가 목록 항목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치 함수 통해서 찾아지는 숫자 값은 메인 첨가 목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지금 숫자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옵셋 함수 논리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구간이 숫자 0이라고 했어요. 시작점이 0이죠. 그리고 1, 2, 3 이런 식으로 열 번호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매치 함수는 1, 2 시작점이 숫자 1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옵셋 함수의 논리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빼기 1을 해줘서 이 시작하는 구간을 0으로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도 빼기 1 해서 옵셋 함수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빼기 1을 해주셔야지만 이 구간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로우스 아래로 한 칸 이동을 했죠. 그리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열 값의 번호도 출력을 받았어요. 지금 첨가 목록은 옵셋 함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첨가 목록은 시작점으로부터 한 칸 이렇게 움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키위를 지정하고 있을 거예요. 메인 첨가 목록은 키위부터 이제 시작점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목록이 지정해졌고 시작 지점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 첨가 목록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필드 값이 여기에 두 번째 유효성 검사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작점이 지정해졌기 때문에 범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전체 범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네 번째 인수 하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콤마 찍을게요. 여기에서 시작점은 지정이 되었지만 끝나는 지점인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count A 함수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옵셋 함수 논리를 통해서 시작점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시작점을 이렇게 앞에서 썼던 옵셋 함수 논리와 똑같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날짜 구간이 시작점이었고요. 절대 참조해 주셨고 콤마 찍고 아래로 한 칸 이동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숫자 1 콤마 찍고 매치 함수 해주시고요. 기준값은 첫 번째 목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기준이 되는 값 여기를 찍어주시면 될 거고요. 절대 참조해주시고 콤마 찍고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목록 구간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절대 참조해주시고 콤마 0 찍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갈로 닫고 빼기 1 해줘서 앞의 논리와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콤마를 찍을게요. 하이트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작 구간이 정해졌고요. 하이트 구간은 지금 count A 함수 안에 옵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구간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하이트 구간은 충분히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숫자 10, 100, 1000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count A 함수는 시작 구간부터 지금 1000개를 지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count A 함수는 빈칸이 있으면 개수값에서 빼지게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한 논리는 숫자 구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갈로 닫고요. 그리고 count A 갈로도 닫고 옵셋 함수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옵셋 함수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범위가
키위부터 딸기까지 이렇게 배열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옵셋 함수는 동적 배열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범위 구간을 이런 식으로 배열로 뱉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빈칸은 이렇게 다 제외가 되고 여기에 있는 값들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딸기 밑에 또 다른 딸기 2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딸기 2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딸기 2라고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Z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드래그해서 복사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야 될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동하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시고 원본 이 구간에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이 부분을 붙여 놓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작동될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 필터 탭 생겨났고요. 지금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첫 번째 유효성 검사 안에 들어있는 값은 첨가 목록이죠. 이 부분을 펼쳐 볼게요. 그랬더니 첨가 목록 안에 들어있는 이 아래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유효성 안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구간을 5일장 아파트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아파트명이 출력이 되겠죠. 이 구간을 펼쳐볼게요. 그러면 자이 1단지부터 해서 LH, SH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목록 값이 종속이 되어서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아파트명을 선택을 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값이 잘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짜라는 목록이 있어요. 날짜를 클릭을 하고 여기 구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날짜 값이 잘 출력이 되죠. 왜 이렇게 잘 출력이 되냐 하면 홈 탭에 이동해서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서 규칙 관리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걸어놨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했을 때 날짜 값이 지금 출력이 되는 논리 구조로 짜져 있어요. 보통은 이 구간이 일반으로 표시 형식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날짜 형식이 아니라 일반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규칙을 한번 지워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날짜 형식이 아니라 일반 숫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간을 펼쳐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계속 숫자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값은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문자 값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속성 값이 여기는 문자고 여기는 날짜, 그러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하시고 새 규칙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이 구간을 찍도록 할게요. 숫자인 경우는 어떤 수식을 입력했을 때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제가 임의로 플러스 1 하고 부등호를 넣고 숫자 0보다 큰 경우 참인 논리를 한번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서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날짜를 선택하고 여기 아래에 보여지는 이 표시 형식과 똑같이 연, 월, 일, 하이픈으로 연결된 이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기준 셀을 클릭을 하고 플러스 1한 값이 숫자 0보다 큰 값이 참인 경우에만 조건부 서식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을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날짜를 클릭을 하고 이 구간의 값을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지금은 날짜 표시 형식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함수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